감사위원회가 조사했더니 허위 과장 정보였습니다. 창업주와 사모펀드 대주주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마의자 하면 누구나 떠올리던 단 하나의 이름, 바디프렌드. 백화점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했고 TV 광고에선 BTS를 모델로 기용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죠. 안마의자의 대명사라는 말, 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2021년 6,100억 원, 2022년 5,400억, 2023년엔 4,100억, 3년 연속 매출 하락. 이리저리도 어느새 세라젬에게 내주고 말았죠. 바디프렌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디프렌드는 2007년 설립 이후 단숨에 프리미엄 안마의자 시장을 장악하며 고속 성장했습니다. 2010년 연매출 188억 원. 성공 가능성을 본 바디프렌드는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렌탈이라는 전략을 선택하죠. 수백만 원짜리 제품을 월 5만 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큰 호응을 얻으며 젊은 세대까지 시장에 유입됩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렌탈 도입 3년 만인 2013년 매출은 785억 원으로 4배 상승. 2014년엔 전년 대비 85% 성장하며 매출 1,5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바디프렌드가 왜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수익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고가 제품을 부담 없이 판매하기 위해 렌탈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고급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겐 매력적이지만 회사 입장에선 현금 흐름이 매우 느린 구조죠. 특히 바디프렌드는 금융리스 회계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렌탈 계약이 체결되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까지 매출로 먼저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부상으론 매출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점점 지연됩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렌탈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점점 많아지고 고객이 연체하면 그 미수금은 부실 채권이 되고 이를 대비한 대손 충당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2023년 바디프렌드의 매출 채권 회전율은 2.01회. 외상값을 1년에 고작 2번 걷는다는 의미죠. 반면 같은 렌탈 기반인 코웨이는 무려 16회입니다. 이 차이는 회사의 안정성과 현금 흐름의 극명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실적을 보면 2021년에 매출 6,100억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던 바디프렌드는 2022년엔 경쟁사 세라젬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024년엔 3년 만에 매출 1,800억 원 감소, 적자 전환에 이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창업자인 강웅철 전 대표와 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간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고 검찰은 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이를 기각했죠.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싸움은 회사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해관계자, 투자자, 고객 모두에게 브랜드의 리스크로 작용했고 믿고 사도 되나? 근본적인 신뢰의 흔들림을 야기했죠.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바디프렌드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디프렌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선언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안마의자 회사가 아닙니다. 헬스케어 로봇 기업입니다. 요즘엔 의자도 단순히 앉는 가구가 아니라 건강, 집중, 효율을 위한 도구로 진화하고 있죠. 프리미엄 기술을 앞세운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받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가격을 줄이고 의자업계 최초 30일 무상 반품 제도로 앉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기능만 담은 훌륭한 의자 디버크 인생의자 프로를 소개합니다. 디버크 인생의자 프로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일할 때, 집중할 때 40만 원대 이상의 기능을 10만 원대에 담았습니다. 내 신체에 맞게끔 조절되는 팔걸이와 럼버 서포트, 잠깐 쉬고 싶을 때 원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틸팅 고정 기능까지. 한 번 사면 보증 기간도 길어서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10만 원대 가성비 가격으로 의자에 필요한 기능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고민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버크만의 30일 환불 보장 정책이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한 달 동안 앉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CES 2025에서 공개된 제품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말만 바꾼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 기반 헬스케어 로봇 733과 에덴 로보. 이 제품은 단순한 마사지 기능을 넘어서 심장 건강 모니터링,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팔다리 독립 제어 등 의료 보조 기술 수준까지 나아간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파밀레를 새롭게 론칭해 안마의자 기술을 가구 디자인에 접목한 고급 가전 가구 시장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죠. 해외 전시에 참여,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등 전통 제조업의 프레임에 벗어나려는 시도로 감지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정말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고가 제품은 마진이 높아 판매량이 줄어도 수익성 개선을 노릴 수 있는 구조지만 현재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시장에서 고가 제품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안마의자 시장의 대중화를 이끈 바디 프렌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권 분쟁, 상장 무산, 실적 악화, 제품의 신뢰도 저하로 한때의 영광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헬스케어 로봇 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밀어붙이며 산업의 경계를 바꾸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마의자 브랜드에서 AI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 도전이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바디 프렌드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판을 열고 있다는 것. 과연 바디 프렌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